자, 어제 밤부터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차례 더 무너졌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시기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시기는 또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횡보장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급격한 조정장이 이어지거나 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지지 라인에 걸쳐져 있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즉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지루한 횡보장들, 시장의 자금들이 크게 유입되지 않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발성 악재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그 구간들이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강한 지지 구간이 얼마였냐면 2,600원, 2,650원 이 구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밑꼬리 하단 구간들 2,700원대는 이탈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보자. 하지만 이전 리플에 대한 흐름들도 보셨다시피 처음에 이제 2025년 4월 달이었었죠. 이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밑꼬리 지지 구간들을 한 차례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들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을 한 차례 깨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앞의 흐름들처럼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지 구간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2,600원대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여기를 일단은 제가 먼저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리플은 보통 세력들이 매입해가면 최소 3년 이상은 매입을 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세력들의 평단을 보기 위해서 이 MVIB 레이티오 3Y, 이 3년짜리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이 MVIB 레이티오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3년 이상을 매집해왔던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할 때는 보통 보시게 되시면 여기 수평선 보이시죠? 이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이라는 게 바로 세력들의 단가예요. 그래서 리플뿐만 아니라 어떠한 코인도 똑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보통 큰 급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할 때는 보시다시피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보시게 되시면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2016년도 급등 나왔었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세력들의 단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줬었어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당시에도 리플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수평선 밑에 빗금친 구간들 보이신가요? 여기는 매집하는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집이 끝나게 되게 되면 보통 리플의 세력들이 모아갔던 평균 매입가, 세력의 단가 구간들을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넘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결국 세력들의 단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난 2024년도도 보시면 어떤가요? 물량을 모아간 후부터 해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기 시작하죠. 세력의 단가는 어떻게 본다 했죠?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그쵸? 이 빨간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 이 봉의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세력의 단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었죠. 이런 패턴들은 지난 10년간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보셨을 때 이제서야 세력의 단가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모두 이 구간들 안에서 반등이라는 게 강하게 또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현 위치 또한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2,650원에서 2,600원 구간들을 여러분들께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면서 이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온체인 데이터대로 움직이면 좋겠지만서도 결국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결국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슈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거를 먼저 알아봤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과연 리플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까지 이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최근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제 11시 정도 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한 6, 7% 정도, 6% 정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낮부터 해가지고 나스닥도 동시에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오자마자 이더리움도 리플도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리플에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미국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 이더리움, 비트코인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는 위험 자산 시장에 큰 악재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떨어졌던 시기가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줬었다가 그 이후에 12일 정도부터 해서 갑자기 시장이 떨어졌었죠. 그 당시에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예상치 밑도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AI 버블론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시면 15일에는 일본의 ETF 매각 이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역시나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는데 오라클 투자 협상 결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죠. 도대체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뭐길래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위험자산 전체적으로 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 이슈가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쯤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해볼 건데, 일단 간단 명료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AI 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나세요? 바로 엔비디아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엔비디아가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AI 붐이 일구나라고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좀 더 여기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카드죠. 다 아실 겁니다. GPU를 이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업체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픽 카드에 필요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GPU라는 게 꼭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덩달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수요처겠죠. 이 수요처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이죠.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 쉽게 말해서 AI 인프라와 같습니다. 전 세계 3대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그리고 아마존이 있죠.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오라클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실적도 괜찮고 매출도 괜찮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3대 기업 중 하나가 매출이 저조하고 부채가 많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AI 버블론이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이 투자 협상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왜 결렬이 됐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루아울이라는 회사는 사모캐피탈 회사예요. 그냥 은행은 아니고요. 돈을 융통해주는 금융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미리에셋 벤처 투자, 아주 아이비 투자, 이런 캐피탈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기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오라클과 투자를 협상을 하는데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라클이 돌아가는 것을 또 판단을 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 재무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말이 투자인 거지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자, 예를 들면 미국이 안 좋아요. 자, 현재 미국이 재무 자체가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안 좋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미국 자체가 안 좋아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프리미엄 이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붙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용이 좋지 않게 된다면 우리 이제 대출을 할 때 이자라는 게 더 많이 붙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오라클 측에서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블루아울 입장에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여기저기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지불해야 할 부지나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금액이 3개월 사이에 1000억 달러에서 2480억 달러로 커졌습니다. 그만큼 오라클에서 앞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계속 부채만 쌓고 매출 발생이 늦어지게 된다면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AI 거품론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AI 산업이라는 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버블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라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라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리플이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제는 옥석 가리기. 자, 결론만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AI 산업 투자의 색깔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까지는 무한 증식처럼 확장해 나갔다라면 이제는 효율성 검증 단계로 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산업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주가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정 단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AI의 현재 산업의 위치는요, 이제 딱 조정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정 단계라는 의미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무제한으로 확장해 나가는 시기를 떠나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 말씀드린 그대로 해서 실질적인 AI 기업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만 봤을 때 기업들을 제외하고 AI 산업만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은 수익성 논란이 불어오게 되면서 버블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산업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챗GPT 이런 것들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이라든지 AI 자동차라든지 여러 이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AI를 적용해 나가는 단계이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서야 지은 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 쉽게 말해서 이제 단발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을 또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재차 지금 이틀 연속 말씀을 드리지만 리플의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항상 이런 급등이 크게 나오기 직전에 이런 지지 라인들을 한 차례 깨게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4월 달에도 지지라인 깼지만 하루 이틀 만에 깨다가 바로 회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AI 버블론이라는 게 하루 이틀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로바로 없던 것 마냥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한번 깨고 바로 회복을 해주듯이 지금 역시나 현재 이미 깬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깼다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해준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좀 위기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기회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횡보하게 되면 메이저 쪽으로 자금이 쏠리지가 않아요. 메이저 쪽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는다는 것은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자금이라는 게 한정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기존의 알트코인, 그리고 기존의 이 코인 시장 안에 있는 이런 자금들이라는 게 분명히 남아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러티브한 이슈를 가진 코인들 위주로 해서 항상 급등이라는 게 이 시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서야 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기에 리플이 갑자기 엄청난 급등을 보이면서 4,000원까지 급등하는 게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현금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단타로 해가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이런 투자 전략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뭐 올라가는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인들을 또 매번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반등을 보일 때는 얼마 전 솜니아라든지 그쵸? 410원에서 나가고 나서 곧바로 500원까지 급등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 이슈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무브먼트 1억 달러 투자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나가면서 58원 위치에서 나가면서 70원 넘게 또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단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급등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코인들만 골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코인들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20%짜리 두 개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40%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코인들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는 꼬박꼬박 이슈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사에만 안 나올 뿐이에요. 해외 기사엔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코인들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수익 쌓아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수익금 가지고 시장 괜찮을 때 리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래도 이 시장 잘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최대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런 정보들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이 시장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저희 구독자방 링크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었지만서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금방 또 좋은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또 걱정되시는 거, 또 힘드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 투자 성공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